나를 가장 빛나게 만드는 사람은 나 자신뿐이다. 행복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세상은 나에게 열린 도화지와 같다. 거기에 어떤 글을 쓸지, 어떤 그림을 그릴지는 전적으로 나의 몫이다. 남들은 은퇴할 나이에 늦게 책을 쓰기 시작했다.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야 당연히 물론 많을 수밖에 없겠지만 무엇보다 먼저 나를 좀 더 조명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우리 스스로는 적당히 즐겁게도 행복하게도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만큼 살아놓고 보니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규격이나 시스템도 어느 하나 우리 자신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오직 나 자신이 나를 인정하면 충분한 일이다. 당연히 부족한 책이겠지만 살아본 사람으로서 먼저 겪어본 일들을 족자분들과 나눠보려 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나와 같은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책을 준비했다. 기준은 세상이 아닌 내가 정하는 것이다. 첫째,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누구도 욕을 먹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나는 모든 사람은 칭찬만 받고 사는 줄 알았다. 그런데 난 유독 나한테만 완벽을 요구하다 인생의 마무리를 해야 할 즈음에 모든 걸 잃고 다시 시작해야 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은 그리 완벽하지 않아도 나는 괜찮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이미 평균 이상이었고 생각하기 따라서는 이미 많은 성취를 이룬 위치에 있었다. 단지 조금만 자신의 기준을 더 내릴 여유만 있으면 훨씬 더 좋은 삶을 누릴 수 있었다. 이때부터 80%만으로도 만족하는 규칙을 자신에게 적용하게 되었다. 이대로도 괜찮아, 충분히 잘했어 라며 나 자신을 스스로 다독이며 또한 날 품어 안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서 진짜 나 스스로가 괜찮아 보이기 시작했다. 비로소 나를 인정하는 걸 배우기 시작했다. 그리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이대로도 충분함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회복의 길로 들어갈 수 있었다. 둘째,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가져라. 당신 스스로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의 운명을 개선해 주지 않을 것이다. 6년간 산을 타며 나에게 건강 외에 어떤 자신감을 심어주는 역할을 했다. 산을 오르락 내리락 걷는 일은 나의 머리를 정화해 주었을 뿐 아니라 어떤 심지를 심어 주었다. 그리고 세상사의 이치도 가르쳐 주었다. 예를 들면 항상 힘들기만 한 길은 없다. 내리막길이 걷기 편하다고 꼭 몸에 좋은 것은 아니다. 정상에 올라야만 볼 수 있는 경치는 따로 있다. 그리고 모든 길에 있어 항상 올라갈 수만은 없는 법이다. 언젠가는 내려와야 한다. 나의 건강은 그런 오르락 내리락의 조화에 따라 유지된다. 그리고 산만 타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것에는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할 방법들이 얼마든지 존재한다. 어떤 힘든 산을 가더라도 호흡 조절을 가능하게 걸을 수 있었고 이 사실은 나에게 대단한 자신감으로 돌아왔다. 그런 자신감이 나만의 인생 기준을 세우고 지키는 일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런 경험은 새로 옮겨간 회사의 생활을 훨씬 수월하게 해내는 동력이 되어 주었다. 굳이 누구에게 의견을 물을 필요도 없이 의사결정을 해내는 습관도 생겼다. 뉴질랜드에서 가게를 하고자 결정할 때 도무지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아 그냥 무조건 시작하면서 부딪히기로 하였다. 이때 배운 교훈은 사전에 너무 문제의 답을 다 구하려 하지 말고 그냥 발을 들여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이었다.
어떤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시도하지 않던 일도 막상 시행하면 답이 스스로 도출될 수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허상으로 우리의 눈과 마음을 가릴 수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두려움만 벗어날 수 있어도 너무나 많은 기회가 나의 앞에 있음을 겨우 알게 된 것이다. 조금만 자신의 기준을 더 내릴 여유만 있다면 훨씬 더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다. 셋째,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꿔라. 당신이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꿈꾸는 일을 바로 지금 시작하라. 대담함 속에는 이미 많은 힘과 재능, 마법이 숨겨져 있다. 세상은 내가 보는 대로 열리는 게 맞다. 어떤 쪽으로 보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그쪽 세상이 환하게 열리는 것이다. 난 그게 관점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자칫하면 세상을 원망하고 탓하지만 그건 세상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바깥에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내부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나에게 주어진 어려움은 바로 이런 나의 관점들을 재고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잘못으로 내가 과거 6년간 전력을 다해 쌓았던 팀을 모두 잃고 바닥부터 다시 출발해야 했던 그 어떤 날, 난 어디선가 이대로도 괜찮다라는 짧은 문장을 보게 되었다. 한참 낙담으로 전전긍긍하던 나에게 이 말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했다. 알아보니 바로 사이토 히토리라는 사업가가 쓴 책에서 나온 말이었다. 그의 책 부자의 행동 습관에서 권하는 마음의 주문 한마디를 소개한다. 행동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실천했으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루에 몇 차례 자기 자신에게 이대로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일입니다. 이대로도 좋아, 애썼다, 잘 살아왔어 하고 훌륭히 노력해온 자신에게 칭찬하고 긍정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미래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넷째,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라. 후회는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다. 활동하기 위해 밥을 먹는 것처럼 필요한 것이다. 기가 죽어 있는 사람들은 당당하게 세상을 살지 못한다. 현실에 맞설 용기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쉽게 무기력해지거나 주위의 시선을 과도하게 의식하여 피하는 버릇이 있다. 당당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삶을 자랑스러워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삶이 너무 힘들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들이 나를 봐주는 시선에서 종종 자신의 자존감을 찾으려 한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거기에 자신을 맞출 수밖에 없다. 그렇게 사는 게 더 편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나 자신은 어디에도 없다. 나는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기로 했다 해서 저자 강상구는 자존감이 바닥인 사람들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그는 1%의 실패 확률이 99%의 성공 확률을 무너뜨린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그들은 앞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바람에 99%라는 기회의 등에 엎여 있으면서도 그것이 기회의 등인지 모르는 무기력한 사람이라고 한다. 앞에 빛이 있음에도 스스로 눈을 돌려보지 않으려 하고 어두운 쪽만 찾아다닌다. 그리고 자신이 세상을 캄캄한 지옥으로 만들고 그 속으로 자신을 가둬버린다. 암담한 지옥을 헤쳐나가는 길이 있음에도 그것을 보지 않으려 한다. 불빛이 있음에도 눈을 가려버리고 만다. 사람마다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충고는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될 것이다. 그런 충고를 들어준다고 쓸데없는 고생을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사람들의 말만 듣고
정작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같은 인간은 하나도 없다. 삶의 관점도 각자 다르다. 제 잘난 맛에 사는 게 인생이다. 그런 배짱을 좀 더 키우는 일이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다. 우리는 스스로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며 제 뜻을 펼쳐도 괜찮다. 그렇게 당당해지기 위해서는 남이 아닌 나에게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아까운 나의 삶이 남이 해주는 말 따위에 놀아나야 할 필요는 전혀 없음을 인정하면 되는 일이다. 자신에게 당당한 인생이면 충분하지 않겠는가?